말하자면 몸에 아무 이상도 없고 기분도 하나 이상할 것 없는 괜찮은 상태입니다. 하지만 본인 생각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상태.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상태. 그렇게 알아채기 힘든 상태가 제가 바로 정의하는 현대인들의 영양 부족입니다. 이렇게 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. 밥을 한 번 한 번 의식처럼 차려 먹는 게 아니라 끼니를 때워요. 100살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닥터 Y입니다. 오늘은 저는 밥상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가, 밥 한 번 한 번 먹는 게 왜 의식을 치르듯 해야 하는가, 매 끼니를 그래도 격식 차려서 먹어야 하는가, 왜 끼니를 때우면 안 되는가,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. 밥상이 영양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제대로 된 밥상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의학적 단계를 통해서 에너지가 달아가는가, 영양 고갈의 단계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그 사실을 오늘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. 에너지, 영양, 다르게 말하면 내 몸의 그 기가 고갈되어 가는가, 그래서 결국 병에 이르고 궁극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시고 영상에 하는 이야기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잘 적어두고 곰 씹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에너지를 만땅까지 채울 수 있고요. 그리고 원기 충전한 매일매일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밥상이 중요하다, 영양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감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한편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. 요즘 어르신들 또 아니면 중년들 유튜브에서 건강 관련된 영상 많이 찾아보시잖아요. 근데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 유튜버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무조건 이걸 먹으면 건강에 좋다, 저걸 먹으면 병원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. 의사로서 제가 매일 수십 분의 환자를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인데요. 요즘 잘못된 정보로 무장된 유튜브 그런 거 보시고 그거 믿고 병원 안 오고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 채널은 영양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이제 영양 고갈의 단계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. 총 4단계로 나뉘어요.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부터 보지 않고 거꾸로 보는 게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 거꾸로 가보겠습니다. 일단 4단계는 가장 중한 단계예요. 중환자들 4단계, 질병이 발생하는 단계,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단계. 이 정도 되면 다 환자라고 하죠. 몸이 아프면 하던 일들이 올스톱 하게 됩니다. 4단계까지 오셔서 며칠 끙끙 앓다가 또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요, 자기 영양 상태가 심각하게 떨어져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할 겁니다. 지금이야 하루 이틀 앓지만 1년 나이 들 때마다 달라지실 겁니다. 노화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영양 상태를 고치셔야 합니다. 그래야 앞으로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. 3단계, 피로감 등 몸의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 문제도 생기는 단계. 예를 들면 피로감, 우울감, 불안감, 신경과민, 신경팍약, 집중력 장애, 노이로제, 화를 잘 내게 됨, 남 탓을 잘함. 벌써 3단계에 자기가 해당되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네요. 이렇게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때 몸이 힘들어서 감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몸을 두시면 안 됩니다. 더 이상 젊디 젊은 20대 젊은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. 뭐라도 해야 합니다. 지금 당장 가까운 곳의 의사 선생님과 영양 상담을 받고 너무 힘들면 수액이라도 맞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. 2단계, 몸의 조직들에게서 영양이 빠져나갔고 피검사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단계. 기운이 없다고 해서 병원 가면 의사들이 피검사 막 해보자고 하죠. 2단계에서 걸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. 2단계에서 걸을 수만 있으면 3단계 가기 전에 막을 수 있어요.
3단계가 되면 굉장히 몸이 힘들어지니까 2단계에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2단계에서 병원에 오는 분들이 아주 적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.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서 내가 바쁘게 힘들게 살아서 그런가 보다. 밥 해먹이고 애기들 봐주고 그래서 피곤한 게 당연하지. 아니면 내가 요즘 일하느라 너무 과로한 건가? 뭐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지요. 그래서 2단계의 환자들을 찾아보기가 좀처럼 힘듭니다. 다들 집에 꽁꽁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비타민 D를 예를 들어볼까요?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건강검진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. 이때 비타민 D 검사를 한번 해보면 실제로 심각하게 낮아져 있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.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영양소 결핍 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군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, 그 환자군이 너무 많아서 민망할 정도입니다. 좀 과장 안 하고 정상인보다 결핍 환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. 너무 꽁꽁 숨어 계시는 것 아닌가요? 2단계에서도 검사하기 전에는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그런데 뭐 증상도 없는데 피검사 잘 안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1단계에 집중하게 하고 싶습니다. 1단계. 증상은 전혀 없고 몸의 조직들에게서 영양이 빠져나가는 병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. 바로 이 단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계입니다. 말하자면 몸에 아무 이상도 없고 기분도 하나 이상할 것 없는 괜찮은 상태입니다. 본인 생각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태. 그런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.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상태. 하지만 알아채기 힘든 상태. 이게 바로 제가 정의하는 현대인들의 영양 부족입니다. 이렇게 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. 밥을 한 번 의식처럼 차려 먹는 것이 아니라 끼니를 때워요. 편의점에서 불량식품 아무렇게나 사 드시고 배고프면 아무거나 위장 안에 넣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시듯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역시 밥상입니다. 밥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에 3번 드시죠? 하루에 3번이면 일주일이면 21번, 한 달이면 벌써 90번, 1년이면 1095번입니다. 환갑 되셨으면 65,700번이에요. 물론 아침 거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살면서 야식도 드셨을 거고 그런 거 다 더하고 빼고 해서 대충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하루에 3번이 평생 동안 내 몸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. 마치 낙숫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바위를 뚫어버리는 그런 효과 같은 겁니다. 이처럼 시간이 쌓여 만드는 효과는 엄청납니다. 다르게 말해서 그 한 번 한 번을 정성을 다해서 챙기면 어떨까요? 아침, 점심, 저녁을 챙기는 것이 내 하루의 중요한 일 중 하나로 만드세요. 그 3번이 내 평생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. 뜻하지 않게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지불할 필요도 없어집니다. 내가 챙기면 가족도 챙기게 되니까 일석이조겠군요. 그리고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그렇게 정성을 다할 필요도 없습니다. 아니 뭐 매번 다르게 먹는 것도 아니고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고 좋은 것을 고르는 노력 정도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그런 정신적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저 같은 의사가 있는 거고요. 자, 오늘은 왜 매일 밥상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가, 끼니를 때우면 어떻게 영양 결핍이 되는가를 알아봤습니다. 앞으로 영양소를 하나하나 분석해가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쪽집게처럼 찝어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.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